남극 대륙은 지구상에서 가장 수수께끼에 쌓인 대륙입니다. 실로 광대한 면적을 갖고 있으며 기상 조건이 무척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 아직까지도 여전히 많은 수수께끼가 숨어져 있습니다. 수수께끼로 가득한 이 대륙에서는 이미 200년에 걸쳐 과학자와 탐험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신기한 대륙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남극 대륙에 얽힌 놀라운 발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극 대륙판 네스호의 괴수. 스코틀랜드의 네스 호수에서 목격되었다고 알려진 유명한 미확인 동물,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네시의 존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오래전 남극 대륙에서 서식했던 거대한 몬스터는 실존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1989년 남극 대륙 시모아섬 인근에서 고생물학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긴 목을 가진 거대 생물의 뼈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뼈인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이 모든 뼈를 회수하는 데에는 2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회수한 고대의 몬스터 뼈는 무려 800kg이 넘었습니다. 회수를 마치고 나서야 과학자들은 이 몬스터를 본격적으로 해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뼈의 주인은 남극판 네시로 명명되었습니다. 그 정체는 엘라스모사우루스라고 하며 적어도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개체입니다. 그 길이는 무려 10m를 넘었습니다. 이 종은 지금으로부터 수천만 년 전에 멸종되었습니다. 엘라스모사우루스는 상어 등을 먹이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견으로 남극 대륙이 일찍이 놀라운 생물의 서식지였고 지금도 여전히 서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었습니다. 두께 1km의 얼음 밑에 서식하는 의외의 생물. 영화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주인공의 대사처럼 생명은 반드시 길을 찾습니다. 두꺼운 얼음층 아래로 펼쳐진 수심 1km 정도의 어두운 수중에서는 많은 발견들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생물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과는 어울리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남극 대륙에서는 얼음이나 암석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지질학자에 의해 얼음덩어리 굴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얼음층 아래에서 오징어나 거미,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웜이나 완전히 투명한 물고기 등 믿을 수 없는 생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인 2021년에도 그런 발견이 있었습니다. 조사 중 얼음 아래 약 1km의 심해에 둥근 돌 표면에서 과학자들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생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어딘지 해면과 생김새가 비슷했습니다. 이것의 정체는 바로 바위에 달라붙는 수서생물이었습니다. 메갈로돈도, 빅풋도 아닌 이런 작은 생물이 발견되었다고 해도 일반인들에게는 큰 감흥이 있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이런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앞으로 대체 어떤 발견이 전문가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더구나 이런 생물들이 이렇게나 생명체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을 살아남았다면 이론적으로는 화성 등 다른 행성에서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귀한 모양의 빙산. 물이나 바람에 의해 거대한 유빙 덩어리가 아주 희귀한 모양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극 대륙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완벽한 직사각형 모양의 유빙을 포착했을 때 전문가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머지않아 이 직사각형 빙산은 빙붕에서 최근 분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바람이나 바닷물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화산. 강렬한 추위를 가진 남극 대륙. 하지만 사실 화산도 몇 개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화산은 에버러스 산입니다. 이것은 세계 최남단에 위치한 활화산입니다. 에버러스 산은 지난 50년간 과학자들에 의해 면밀하게 조사되었습니다. 이 산의 화구에는 용암호가 있습니다. 에버러스 산은 지각단층이 교차하는 곳의 자리에 지구상에서도 특히 활발한 화산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단층에서는 정기적으로 강력한 심층가스가 방출됩니다. 이곳은 혹독한 기상 조건을 갖고 있는 데다 원격지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자주 방문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흔치 않은 관측의 기회를 만난다면 화구 내에 서식하는 생물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피의 폭포. 이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에 발견된 기묘한 현상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하지만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혈액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홍조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빙하 아래 호수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미생물의 작용으로 인해 호수에는 산화철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음의 작은 갈라진 틈을 통해 표면에 물이 스며들면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붉은 빙산 외에 연한 녹색 빙괴도 발견됩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이 현상의 진짜 원인을 규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지만 이렇듯 놀라운 방법으로 얼음에 색을 입힌 진짜 물질이 발견된 것입니다. 얼음동굴. 수년 전 나사 전문가가 빙하 속에 거대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계산에 의하면 이 동굴은 큰 섬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얼음 위로 뻥 뚫린 이 거대한 공간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얼음이 녹아서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레이더를 사용한 조사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조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빙저호. 지난 50년간 레이더 관측을 통해 남극 대륙 얼음 밑에 약 400개의 호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호수들은 두께 수 킬로미터의 얼음 아래로 펼쳐져 있습니다. 호수와 그곳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기회가 드디어 찾아온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두께 수 킬로미터의 얼음 밑에는 태양광도, 영양분도 없는 환경에서 살아온 미생물이나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빙산은 노래할 수 있다. 남극 대륙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이라면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그 노래는 인간이 음정을 바꾸지 않고 게다가 멈추지 않고 플루트를 계속 부는 것과 비슷한 소리라고 합니다. 그 소리는 인간의 귀로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지만 특수한 장치를 사용하면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얼음이 항상 외부의 힘이나 온도의 변화, 바람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신기한 노랫소리는 이런 원리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가장 오래된 얼음. 이 얼음은 남극 대륙이 아니면 구할 수 없습니다. 이 대륙에서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은 100만 년도 더 전의 빙하입니다. 이는 깊이 약 3km에서 파낸 얼음입니다. 깊이가 3km나 되면 머리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얼음 속이 생물을 보존하기엔 최적의 장소라는 걸 감안한다면 앞으로 대체 어떤 발견이 과학자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실종 항공기. 안타깝게도 남극 대륙의 기상 조건은 매우 가혹하기 때문에 반드시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2013년 겨울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항공기 트윈오터가 남극점에서 로스의 서안에 있는 이탈리아 남극 기지를 향해 날아갔지만 이 항공기는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항공기가 소식을 끊자 주변은 모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항공기가 후련히 사라진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사흘간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4일째가 되어서야 항공기의 잔해가 발견되었습니다. 트윈오터는 해발 3,900m의 엘리자베스 산에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날씨와 시야가 좋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항공기를 조종하고 있던 사람은 1991년부터 남극 탐험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경험으로도 가혹하고 위험한 남극 대륙에 맞서기에는 역부족했던 것 같습니다.